근데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국상에서. 와 네. 협상가다 소름이 좀 끼쳤습니다. 네, 그래서 공개 장소에서 말하기가 조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울 그렇죠, 수도 있고 그렇죠. 너무 너무나 민감한 당당하게 문제이기도 얘기하고 하고. 트럼프가 썼던 저서 있죠. 그 네. 거래 기술의 책을 또 여러 번 보셨대요. 네. 그래서 트럼프 스타일의 협상 방법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핵을 싣는 것이 아니고 뭐 그렇죠. 핵을 운반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핵의 기술을 사용해서 이동을 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명확히 했고요. 네.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선택과 집중을 잘했다. 무역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는데 특히 보니까 현금 투자 연간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한 게 눈에 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큰 돈을 한꺼번에 네.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게 달러로 지불을 해야 하기 네. 때문에 대한민국의 그 외환 보유고에도 좀 문제가 네. 생길 수 있지만 저희가 원래는 한 300억 달러 미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200억 달러로 이제 투자 상한선이 그 설정이 된 것 자체가 단순히 이건 숫자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서로의 산업을 지키겠다. 그런 어떤 신뢰의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미국도 우리나라를 배려해서 네, 맞습니다. 네. 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우길 줄 알고 좀 네.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또 그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네. 그 트럼프가 그 썼던 저서 있죠. 그 네. 거래 기술의 책을 또 여러 번 보셨대요. 아. 근데 그 안에 보면 사실 실제 그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을 굉장히 정독하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트럼프 스타일의 협상 방법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준비를 많이 했네요. 트럼프 대통령도 나름대로. 네, 그렇죠. 네. 거기다가 오늘 아침에 속보로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네. 승인했다는 내용인데 네, 맞습니다. 필라델피아 건조소에서 이제 건조될 예정이라고 네. 그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네. 참 반가운 일이긴 한데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네. 그거를 슬슬 설명하는 것에 굉장히 그 임프레션을 받았는데요. 네, 저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협상에서. 와 네. 협상가다. 깜짝 약간 놀랐어요. 저는 소름이 좀 끼쳤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개 장소에서 말하기가 조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울 그렇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문제인데 너무 너무나 민감한 당당하게 문제이기도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음. 지난번에 이제 그 워싱턴에서 회담했을 때 약간의 사실 좀 커뮤니케이션에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설명할 때에 네, 네. 이제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하게 먼저 하셨어요. 오해가 네. 없게 설명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핵 그 잠수함이 우리가 뭐 핵을 싣는 것이 아니고 뭐 그렇죠. 핵을 운반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핵의 기술을 사용해서 이동을 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명확히 했고요. 네.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선택과 집중을 잘했다.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산업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조선산업 이 부분은 대한민국을 사실 따라올 나라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 측면에서 봤을 때 당신과는 경쟁이 되지 않는 품목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할 수 있고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저는 보여준 시그널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도 급한 문제였고요. 네, 조선 맞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 뭐 빠르면 10년 안에도 건조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문제는 중국의 반응인데 중국이 좀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가 나오게 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이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그렇죠. 거거든요. 실제로 일반 잠수함 같은 경우는 지금 며칠에 한 번씩 나와서 충전을 해야 맞습니다. 하는데 네. 핵 잠수함은 거의 뭐 100일 정도, 그러니까 몇 달 정도를 이제 그 충전 없이 네. 이제 그 지하라고 해야 되니까 수면, 그죠? 수심 낮은 곳에서 네, 네, 그죠? 네. 네, 바다 속에서 네.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는 뭐 어떤 우리가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보겠지만 한반도의 그 자주적인 그 억지력 확보, 그다음에 평화 경제, 그리고 그 동북아의 안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북한과 그다음에 중국과의 대립 구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한반도 이 태평양 지역을 지키는 그런 의미로 조금 중국에게도 설명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네.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추적도 안 되고 네. 언제 들어갔는지 언제 나온지도 모르겠는데 네. 계속 우리 서해,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 해겠죠. 네, 어딘가에 이제 돌고 우리 있는 서해 거죠. 네. 밑에서 돌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거기에 SLBM도 실려 있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뭐 약속이라든지 협약이라든지 저는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추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뭐 10년 아니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KF-21 만들어낸 거 보면 몇 년 안에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실 지리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사실 미국과의 안보, 협력, 동맹은 절대 깰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켜나가되 중국과의 경제 그리고 사실 굉장히 근접한 국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안보도 함께 지켜나가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균형을 잡는 것이 그 아시아의 협력과 구축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